배상이 없고 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전쟁 전후 이제 형님 돌아가셔가지고 여순천 사건을 해서 60년 만에 앉아서 말씀하시죠. 편하게 괜찮습니다. 돼가지고 명예회복이 돼서 이번 그때 배보상을 신청하려다가 그냥 돈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만 우선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배상을 신청해야 되겠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2년 만에 끌어가지고 뭐가 나왔느냐면 울산 보도협회하고 똑같은 사항의 판결이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엊그제.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전국의 법관들이 소위 100만의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에 대한 재판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배상을 뭐 제대로 해주면은 나라가 거덜난다나요? 그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8천만 원, 부인은 4천만 원, 가족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제가 서울법대에 있으면서 최종일 교수랑 같이 있었는데 최종일 교수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유신 뭐 해서 관적으로 해가지고 그분은 얼마를 받았냐면 17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비교가 아니라 또 인혁당 사건도 1인당 거의 한 15, 16억씩 받았는데 이래 벌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률이라는 게 지금 사법부 3부 3권 분립이잖아요. 사법부가 대법원에서 그 잘못된 사항을 모아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이런 날강도 같은 뭐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아니죠, 이거.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제주 4.3와 4.3에 대한 항쟁 문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다가 강정마을이 또 지금 있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조직된 반항 그 조직을 해야 된다고 한 번씩 한 말씀드리는 얘기고 그러한 국민운동을 펴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정부의 행태 모든 것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 사람을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그러고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하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제가 요즘 밤잠이 안 옵니다. 제가 곳곳에 가서 뭐 촛불 들고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안 붙어요.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느 때고는 제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발벗고 나서질 않아서 그렇지 나오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그래서 참 살고는 입장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공감이 가고요. 그저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우리도 제주도에서 힘을 합치고 그럴 테니까 열심히 투쟁을 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강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성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순리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잘 몰랐었는데 지금 역시 모든 거는 국가 정책은 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좀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게 많다고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몇 개 있어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절대보존적이 소가 각하됐다 그랬는데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말은 그러면 원고 적격이 맞으면 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원고 적격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불가하고요. 일단 저 내용상에 원고 적격은 누가 돼야 되는 건지 그게 되면은 그냥 여기 원고 적격에서 소가 각하돼 버리니까 끝나버렸는데 원고 적격이 누가 돼야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지사가 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도지사가 공사를 막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도지사가 바뀌어서 공사가 중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만약에 지키면 저항할 수가 없는지, 아니 이제 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공사가 완료가 돼버리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지, 그것까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그 원고 적격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위 원고 적격을 법률적 영향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은 이제 원고 적격이 없다 해서 패소시키는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이거를 되게 좀 좁게 봐서 원고 적격을 없애는데 지금은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고 적격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강정의 경우는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강정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이 절대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은 자연환경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이지 주민들이 이익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도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이익이 있는 거는 자연환경이에요. 구렁이 바위나 붉은만 말뚝개가 소를 제기해요. 근데 구렁이 바위나 붉은만 말뚝개는 우리 법상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 제기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이 판결로 인해서 제가 기가 막힌 건, 앞으로 절대보전지역을 마구 폐지하더라도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도지사가 절차 무시하고 절대보전지역 싹 해제해버렸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존책의 근간이 다 흔들려버리면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이런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기가 막히다. 그리고 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매매법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서 공사가 이렇게 불법 공사 계속되면은 이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도 안 걸리면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칼을 뽑았어요. 뽑아갖고 청문 절차까지 거쳤다가 슬그머니 칼집에다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박근혜가 될 것인지 문재인이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봤어요. 박근혜가 되니까 다 오케이. 그걸 봤습니다. 내년에 바뀌면 그 도지사는 센 도지사가 나오면 공사중지 명령 시켰어요. 아이고, 센 도지사가 나와갖고 쫙 지금 불법 공사 수두룩한데 공사중지 명령할 거니 수두룩합니다. 센 도지사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 만일에 적법 절차를 다 거쳤다. 저는 승복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승복합니다. 만일에 주민투표를 합법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해서 주민다수가 오케이. 그러면 승복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도 반대하면 외부 세력이지 진짜. 아니, 저는 그러면 내 생각은 틀렸지만 그거는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금 내가 못 받아들이고 제가 말이 이런 절차적 그 민주주의를 전혀 거치지 않으니까 저항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완료되면 저는 민항운동을 합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강정은 해입고 일어나는 것이고 항구로서 적합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보통 항구는 항만이잖아요. 여기 툭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요. 그래갖고 그 바다 쪽으로 보면은 드럼비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싹 내립하고 이렇게 강파제를 만들어요. 이게 태풍이고 뭐 직풍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볼라비분들 왔을 때 이 케이슨, 방파제용 케이슨 7개가 다 부서졌거든요.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올여름 지켜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태풍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박살날 수 있다고 근데 봐야 되는데, 항구로서 기능을 못하면은 뭐 그거는 뭐 끝나는 거고, 항구로서 기능을 한다면은 이렇게 뭐 강장항, 요거는 요 두 개를 잡아서 이거 뭐 크루즈 돌아본다고 하고, 요거는 뭐 해양공원 만들고
여기 육상 생명평화공원 만들고 이렇게 해야죠. 민화운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준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기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를 제주도민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준공이 돼서 뭐 민군복합항하면서 계속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민군 크루즈항이 들어와도 시끄럽고 안 들어와도 시끄럽습니다. 내가 볼 때. 들어오면은 들어오는데 뭐 이게 해군에 의해서 또 꼴치작거린다고 시끄러울 거고 안 들어오면 해군이 있으니까 안 들어온다고 시끄러울 거예요. 민화운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기지 운동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정 지역에 대해서 좀 도민 투표를 했는데요. 뭐 어떤 또 그게 절차적인 문제 있죠. 도민이 우선이 되나요? 강정 주민이 우선이 되나요? 강정적인 권한이. 그 사실상 제주도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도민이 우선일 수 있지만 참 보면은 정서적으로 주민이더라고요.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정 문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전도적으로 불붙지 않은 게 니네 동네 얘기라는 생각이 되게 나요. 니네 동네 얘기. 그리고 강정에서 저항이 불씨가 꺼지면 그냥 끝납니다. 실제로 해군기지 싸움의 핵심은 강정 주민이에요. 강정마을. 예를 들면 범대이라고 제주도 전도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발언권이 강정마을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구럼비 연속회의 회장이 강정마을의 강동균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의 어떤 독특한 정서도 반영이 되는데 강정마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송광호 박사님이 그래서 비무장평화의 섬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생명평화의 섬으로 저도 가야 된다는 게 생명평화의 섬으로 가면은 주제가 제주도가 전체가 되거든요. 제주도민이 다 공감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강정은 제가 부닥쳐봐서 자꾸 느끼는데 자꾸 남이 동네 얘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문제를 우리 제주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강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한계는 느꼈고 또 송광호 박사님도 그거를 깨닫고서 아마 이제는 어떤 해군기지 반대 운동보다는 그분은 비무장 평화에서 제주 비무장 평화에서 운동에 굉장히 기치를 내걸고 움직입니다. 또 뭐 질문? 선생님 여기 논문을 쓰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4.3이랑 같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도 작년 재작년 선생님들 갔을 때 육지에서 경찰이 처음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육지 경찰이 저렇게 다니는 거 처음 봤다고 방어복 차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여기 선생님 쓰신 논문 중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항쟁론 4.3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불법 과정에서 현실조건과 타협함으로써 양면학살로도 대체가 되었다. 또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4.3에 대해서 당연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해자들이 뭐 한 명도 살고 있다거나 그럼에도 밖에 살 수 없었던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제주도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가 권력이 이런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 크게 당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해자 사람들이 아니라 협동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런 국가에서 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뭐 다른 면적도 뭐 마찬가지 그런 게 있었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든지 그것이 이제 긍정 문제로 강정마을 사람들만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간의 과정들하고 이 문제는 비교해서 많이 쓰고 당연히 관련성이 있죠. 그리고 예. 도민들이 대부분은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국가가 하는 사업은 일단 뭐 우리 국민이 또 그렇게 되죠. 제주도민들도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지도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이빨 물고 이건 아니다 해요. 도민들 다 들고 있어요. 제주도가 제주도의 문화 특수성 하나만 얘기하는데 제주도는 장두정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랑 제주랑 이 밀란에서의 차지. 육지는 밀란이 일어나면 연판장 돌리잖아요. 이름을 다 이렇게 적잖아요. 누가 대장인지 몰라. 이름을 다 적어서. 제주도는요, 맨 위에 이름을 딱 적습니다. 숫자.
중앙밀란. 이 사람이 이제 장주가 돼요. 근데 제주도 밀란의 특징은 뭐냐면 육지 밀란과 제주 밀란 차이. 제주 밀란은 일으켜봤자 성공 못한다는 거 알아요. 제주도에서 밀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일으키느냐? 밀란 한 번 일으키면 중앙정부에서 뜨거워 그러고서 그 수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살다가 못 살게 됐을 때 밀란이 일어나는 건데, 밀란이 일어날 때 회의를 합니다. 장주가 나와야지 밀란을 일으킵니다. 딱 모여요. 누가 잡아갈래? 장도 안 나오잖아요. 밀란 안 일으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장주 역할을 할 사람이 사실은 도지사거든요. 걔가 저항을 하면 제주도민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가 주저앉아버리거든요.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경제교육을 안 하니까. 이게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들. 근데 지금 그 도지사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왜 주저앉았지? 그러니까 나 중간에 왔다 갔다 했어요. 잘 비슷하게 놀려보다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박근혜가 되고 난 다음에 아주 확실하게 지금은 이제는 뭐 볼 것도 없다 하면서 확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 되느냐 뭐 이게 쟀던 것 같아요. 재서 결국은 간 것 같고. 근데 제주도에 가서 스폰 일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리더십은 그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변방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방이고. 제주도의 엘리트층이 살아남는 방법은 도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기생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DNA는 그냥 뿌리박혀 내려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신기한 게 이 여론주도층이라든지 제주도의 지도층들이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층의 진짜 한 7, 80%가 행복이 찬성이야. 제주도 지도층 진짜로 만나보면 찬성이 훨씬 많아. 왜 찬성하느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찬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니 저는 보니까 뭐 저기 충청도는 지역감정 유발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행정수도 문제될 때 막 도지사가 사표 쓰고 경상도는 뭐 신공하고 그러니까 막 단식하고 그러잖아요. 제주도는 공사중단되면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슬프죠. 보고 있으면 슬픈데.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 선거에서도 사실 그렇게 막 희망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 그런 어려움도 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김재현 의원의 스탠스가 뭔가요? 도대체? 네, 당차게. 거기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김재현 의원의 스탠스는 뭔가요? 도대체? 가능한 한 잘 빼자. 하여튼 김재현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려운 게요.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기지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유치한 거. 그때 다 하여튼 촉대 맨 사람들 아닙니까? 임금복합황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직화된 힘 아닙니까? 노무현에서 국회의원 된 중견이 아니에요. 근데 노무현의 일들을 왜 안 봤잖아요. 물론 원죄가 있는데 반대를 했으면 뭐 자기 지역구인데 기사에 김재현 의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말처럼 지금 이렇게 물러나 있어서 지금 해당 국회의원조차도 어떤 정확한 그 원죄론 나올 때 저희도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해군기지 하는 건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고 한이 불황이 될 때까지 프로저가 들어오느냐, 이지사가 들어오느냐, 이런 걸 이제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하나가 필요하다.
하는 것 정도만 노무현 정권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노무현하고 이제 국민과 이런 하니까 거기에다가 더 확장하고 또 장소를 또 옮겨서 강정마을 쪽으로 옮겨가지고 소위 그 이지양 뭐 프로젝트 큰 배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노무현 정권 때 거쳤습니다. 노무현 그때 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졌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말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정확한 사실에 의해 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툭툭 털 건 털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미련이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그건 아닌데 분명히 노무현 정권 때 감정이 정해진 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87년 가지고 만장일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했던 모든 일들은 그때 이루어졌던 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몰랐다고 했는데 두드려 맞든 뭐하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프레임이 계속 싸움이 그렇게 되니까 총선도 깨지고 대선도 깨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이게 제가 들은 내용 저예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정부나 어떤 문제를 정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그 서울 부산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건데 그러다가 북한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그 도로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제2자유로가 생기고. 그런데 토건적은 그게 필요한 거죠. 공사를 하면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것이라고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주해군비지랑 이제 아주 유사한 그런 걸 보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태도를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 소리만 원제 소리만 나오면 그냥 깨갱하고 들어갈 것이냐 뭐 그건 아닌데 자꾸 그런 양상을 계속 보이니까 좀 안타깝고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음에 그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송강호 박사님이나 저처럼 육지 사람들은 제주에 대해서 무지하고 순진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주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계속 들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그럴 거예요. 아마 송박사님도 계속 그러시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제주 분들은 너무나 제주 그 환경을 잘 아니까 그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을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내지는 육지에 있는 그 여론을 조성하고 설득하려고.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올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분들이 올라서. 아니요. 반대하는 측에서도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 가서 얘기하자 하고 서울 행사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서울에서 뭔가를 여론이 조성돼야만 힘을 받는다 이 문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야, 그래도 하다 보면은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복 추구권에 대한 어떤 신념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제주도민에게 심어주고 여론을 조성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시간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게 당장 뭐 1년 2년에 쉽지 않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죽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왜냐면 결국은 제주도민이 일어나야 되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저 제주 해군기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일반 국민들이 해도 제주도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힘을 못 받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결국은 도지사가 그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제주도민들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겁을 낼 텐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 안 나오는 질문일 수 있는데 대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합하고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를 써야 하고 길이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네. 어떤 길이 있을지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내년 도지사 선거 때 아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그 부각되고 있는 후보는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고희범 후보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가시적으로 들어오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변방이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는 되게 그 중앙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중앙에 대해서 되게 동경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 사람들 와서 서울의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이 여론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제주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만약에 중앙이 영향권을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핵무기집 문제 물어보면 반대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중앙하고 연관 속에서 항상 생각을 하니까 힘센 쪽에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4.3이라든지 이런 역사 속에서 또 그런 게 되게 기회주의적 힘 있는 사람하고 대항했을 때 어떤 진짜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중앙의 여론에 이렇게 제주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현실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도민들을 조직화내는 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이슈로 어떻게 조직해낼 것이냐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안에서 한 1000명 정도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으면 그러면 판은 바꿔진다고 해요. 그걸 현실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려면은 그걸 이렇게 주창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장주 같은 사람.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확 부각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인데, 그런 리더가 나오면서 조직화된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판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단순하게 대화는 잘 될지 모르지만 제주 분들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잘 듣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육지 사람들은 듣긴 들어요. 그러나 제주 분들은 안 들으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부담으로. 근데 서울 사람들은 듣긴 잘 듣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울에서 뭐 지금 어떤 그 노력하는 힘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주에다가 더 하는 것도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만나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진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요즘은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면 너 아직도 해서 이러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만해. 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세 곳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거의 졌죠, 박근혜한테. 그 이유가 이제 어디가 있느냐를. 안 쪘으니까. 예? 안 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자체는 아마 상당한 큰 반성의 힘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조직 움직이고 주민들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거면은 방향이 내년에는 좀 바꿔질 것 같으니까, 문제는 지자체장을 정말 또이또이한 그럴듯한 사람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3명이 죽을똥살똥 싸워야죠.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선과 비슷하게 지난 대선에 보면 새누리당은 정말 뛰더라고요. 환경대 위원장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일사관하면서 읍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은 새누리당 사람 가보면 다 새누리당이에요. 민주당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너 왜 하니까 와서 하는 시민 정도 했지 진짜 안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 선거 외엔 신경을 안 쓰더라고. 보통 제주도의 특성이 도지사 선거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도지사를 위해서 죽을똥살똥 시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번 60선거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을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 나왔을 때 어떤 게 유리하느냐 그걸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슬픔이 좀 있어요. 이번에 문재인 되면 다음에 지를 국회의원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자기의 교제권은 또 다른 곳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죠. 개념 정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군 기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미중의 헤게모니 싸움에 지금 걸려 있는 거란 말이죠. 자, 합법적으로 해군 기지를 미국 군사기지를 지금 만들었어요. 적법적 절차를 거쳤다. 이 반대 안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군사 기지의 정의가 미군 합법적으로 미국 기지를 거쳤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거친다는 거예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네? 국민들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거쳐갖고서 도민들 다수가 공감을 했다. 그러면 그건 도리가 없죠. 근데 정상적이라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더군다나 미국이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 오는 날에 또 제주에서 급하게 올라오신 신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념사진 기념사진 찍어야 돼. 기념사진 한번 앞에서 한번 찍으시죠. 네.